명작 중에 명작,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를 처음 만난 건 26살 중국어 공부할 때였어요. 동화 읽기로 중국어를 공부하면 좋다는 이야기에 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산 책이 중국어판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독서를 시작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어린 왕자가 왜 명작인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지 중국어 공부 목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죠.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뱀에게 일부러 물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끝까지 보고 나서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저로선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딱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나만 이상한 건가? 왜 이걸 명작이라고 하는 거지? 어린 왕자를 두 번째로 다시 읽었을 때가 31살 때였고요. 33살인 올해에도 온라인 독서 모임을 제가 또 진행하면서 한 번 더 꺼내 읽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만난 어린 왕자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준비되어야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처럼 독자가 준비되어야 책도 그 감동을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린 왕자의 어린 모습, 어린 아이의 모습에만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왕자가 여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하죠. 겉모습에 빠지지 말고 진정 중요한 것,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어린 왕자가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전하려 하는 나이든 현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먼저 소행성 B612라는 자신의 별에서 꽃을 만나는데요. 서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그는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애정만으로 꽃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내 버텨내지 못하고 도피를 선택하죠. 당시의 어린 왕자는 함께하는 연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20대 시절 연애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 저는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항상 불타오르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요. 정말 상대방한테 모든 걸 맞춰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런 불타오르는 존재였어요. 게다가 또 제 할 일은 다 내팽개 쳐놓고 모든 시간을 어떻게든 상대방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뭔가 마음이 상하기만 하면 정말 또 엄청 삐지는 찌질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참고 희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사랑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거절하는 법도 관계하는 법도 몰랐던 저는요, 너무 과한 노력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오히려 구속하려 하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질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열정이 조금만 식기 시작하면요, 이제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어요.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이어나가는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일 수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저를 아낄 줄도 몰랐고 함께 시간을 보낸 존재에 대한 책임감도 모를 때였습니다. 어린 왕자와 꽃의 사랑처럼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여정 자체가 곧 우리 삶의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존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과정, 성장의 과정인 거죠. 어린 왕자는 왕, 술꾼, 허영쟁이, 사업가, 지리학자, 등대지기 등 작품 내에서 표현되는 대표적인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모자 그림에서 보여주듯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모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렸던 어린 왕자는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왕에게는 무엇을 다스리는지, 술꾼에게는 왜 술을 마시는지, 허영쟁이에겐 찬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업가에게는 별을 소유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러냐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 저의 조카처럼요, 어린 왕자의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물음에 단 한 명의 어른도요, 명쾌한 대답을 내지 못해요. 그들의 소유의 이유는 결국 소유였고요,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부끄러운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지구로 온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그동안 어린 왕자가 품고 있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우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시도하고 그게 잘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 왕자의 여정에서 여우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 이런 여우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존경하는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 왕자가 여우의 메시지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지혜로운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여러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축적해 갑니다. 저는 그가 존경스럽게 느껴졌던 점이 있어요. 본질에 대한 의문을 언제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여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들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요, 모든 만남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전달합니다. 일생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현자처럼요. 어린 왕자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이 진정으로 별을 향해 떠나는 새로운 여정이든 아니면 진정한 죽음이었든 아무튼 지구에서의 육신은 모래 속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어린 왕자같이 지혜로운 현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 할 시간, 죽음을 맞아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낀 그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의 와중에서도요, 오히려 비행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것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의연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족의 죽음이든 친구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되려 비행사를 위로합니다. 낡은 껍데기 같은 건 하나도 슬플 게 없잖아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와 아직 이 별에서 살아갈 사람에게 위로를 안겨다주는 모습,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해본 저의 33살의 어린 왕자 이야기였습니다. 26살의 저와 33살의 저에게 어린 왕자가 해준 이야기가 다른 느낌이었듯 또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지혜의 메시지로 어린 왕자가 저를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 보면 또 길가에 핀 장미꽃을 보면 어린 왕자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도 코끼리를 삼킨 보아 왕뱀을 모자로 착각하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닫지 않으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